연애를 글로 배우는 것 못지않게 경제를 글로 배우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들을 떠올려 봤다. 그리고 적어도 내 아이만큼은 20살에 성공적인 경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내 품속에서 키우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 공부를 제대로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젊은이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 만큼 젊은이들의 경제력은 더욱 중요해졌다.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고 돈을 잘 벌기를 바라는 건 난센스다. 평생 아이의 머리 위를 헬리콥터처럼 떠돌며 돈을 뿌려줄 생각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이와 함께하는 20년이라는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성년이 될 때 아이가 진정한 경제적 독립을 이루도록 키워야 한다.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의 감성, 지성, 품성, 그리고 호기심까지 가득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다에 나가게 하고 싶다면 배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지 말고 바다를 미치게 그리워지게 해라. 생텍쥐베리의 말입니다. 아이가 스스로를 지키는 경제력을 갖길 원하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돈을 물려주기보다는 돈을 제대로 버는 방법과 지키는 법, 쓰는 법, 불리는 법을 가르친다면 아이가 어떻게 자라게 될까요? 존 리, 염승환, 부자 언니 유수진, 일명 재테크의 신이라 불리는 이 세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공통적인 점은 아이의 돈 공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 부모 세대들은 경제적으로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아이들에게 돈 걱정시키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며 돈 이야기를 하는 걸 금기시하고 쉬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가 된 3040의 경우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돈 공부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배워본 적이 없으니 가르치는 것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경제영재, 14살 경제영재인 쭈니맨의 엄마 이은주 저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4살 쭈니맨 엄마 이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가볍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아들은 14살이고요. 현재 경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한 이야기를 이번에 책을 내게 되어서 여기 나오게 되었네요. 네, 반갑습니다. 모두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읽어주신 책 독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구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구절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네. 학교에서는 학교 공부를 하고 학교가 끝나면 집에 오면은 세상 공부나 돈 공부를 이게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회에 나갔을 때 아이들이 좀 멋지게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행복한 부자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구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돈 공부도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사실 기적과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책을 내야지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갑자기 주목을 받으면서 저희가 이렇게 책까지 내게 되어서 저도 지금 좀 어리둥절합니다. 네, 영국의 로이터, BBC, 각 방송사들이 다 찾아와서 쭈니를 인터뷰했던 것 같은데 네. 아마 그 쭈니맨의 엄마야? 라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되게 반가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노하우를 한번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4살 10대 경제 유튜버 쭈니맨 엄마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와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아주 평범한 13살 제주도에 사는 소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영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로이터 통신과 BBC 방송국에서 아이를 취재하고 싶다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제주에 사는 소년에게 연락이 왔을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코로나와 함께 시작이 돼요. 코로나가 작년에 한 1, 2월 달에 우리 지구상에 찾아왔잖아요. 그때 정말 세계가 지구가 멈춘 것 같은 경제 대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 아들이 아주 우연하게 우리 가족 모두가 코로나 집콕을 하고 있는데 경제 뉴스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날짜가 3월 12일쯤에 경제 뉴스를 보는데 그때 그 뉴스에 전문가분이 나와서 지금 엄청난 기회일 수 있다. 이거는 10년에 한 번 오는 세계 경제 대공황 그 위기일 수도 있고 지금 또 주식이 뭐 반토막이 났으니까 뭐 대박인세일 기간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추천한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저 뒤쪽에서 수건을 개면서 그냥 듣고 있고 흘려보냈는데 아이는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었나 봐요. 평상시에 경제 뉴스를 전혀 보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이가 그냥 이렇게 뭐 채널 올리다가 받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이가 저한테 달려와서 본인이 주식을 해야겠다라고 갑자기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한 3일 정도를 저를 정말 괴롭혔어요. 근데 제가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도 없고 주식해서 돈 벌었다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식하면 망할 수가 있고 집안 망한다는 이야기를 엄마 기사로 많이 들었어. 이거는 너가 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야. 너무 위험해. 라고 했는데 아이가 본인의 적금 통장에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얼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조리원에서 받은 돈, 그리고 돌잔치하다 남은 돈, 지나가다 받은 용돈, 세뱃돈 이런 것들을 다 모았더니 한 13살 되니까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아이의 돈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통장에 다 모아놨었어요. 그리고는 그 이자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설득이 돼가지고 제가 적금을 해지하고 증권 계좌를 열어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깜짝 놀랐던 거는 아이가 말했던 그 시점이 정말 엄청난 그 날짜를 딱 보면은 3월 12일 날 뉴스를 보고 3월 16일 날 제가 적금을 가서 은행에서 해지를 해줬고요. 3월 19일 날 저기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정말 최저점으로 떨어지는 이 포인트를 찍고 반등하는 그때 아들이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주식을 다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정말 놀라웠던 거는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주식이 이제 V자 반등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평균 수익률이 50%를 넘어섰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60% 정도의 수익을 보기 시작하는데 저는 사실 아이의 계좌를 보면서 그냥 모두가 다 증권 계좌는 주식 계좌는 다 빨간불인 줄 알았어요. 제가 주식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그랬던 것도 있고요. 아이가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서 제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준이야, 엄마는 사실 주식을 너무 모르고 너무 겁이 나고 이거는 너가 신중하게 종목 선택을 하고 선택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면서 아이가 본인이 그러면 선택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주식 종목을 선택한 게 집에서 있는 냉장고가 삼성이고 자기가 매일매일 쓰는 카카오톡의 그 카카오 그리고 매일 네이버 쇼핑 같은 거 하잖아요. 검색하는 네이버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를 자기 일상 주변에서 본인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갈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지금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주식만 해서 끝났으면 이렇게 연락이 안 왔을 텐데 본인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요. 8살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한 7년 정도 유튜브를 하면서 영상 2개가 망했고요. 실패를 했고 세 번째 이 쭈니맨이라는 10대 경제 유튜버로 작년 코로나에 집콕을 하면서 한 5월 달쯤에 너무 시간이 집에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또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아이가 돈에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경제 유튜버를 하겠다라고 해서 쪼니맨이라는 그 유튜버에다가 첫 번째 올린 영상을 하나 올렸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두 번째 자기의 그 주식 그 수익 인증한 그 영상을 올렸더니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너무너무 그 조회수도 그렇고 갑자기 구독자 10,000명이 되면서 엄청나게 연락들이 많이 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각종 뉴스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를 해서요.
저희 제주도에 있는 집까지 하루에 2-3군데씩 매일매일 아마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신문이며 언론사에서 정말 많이 오셨었고 방송 출연도 정말 제주도의 섬을 저희 아들 때문에 제가 막 벗어났어요. 이렇게 방송 출연도 하고 존리 대표님도 자기 본인 유튜브 채널에 초대할 정도로 너무너무 극찬을 해주시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한테는 늘 일상 같은 일이었고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주식을 안 하는 입장에 정말 이해를 못했었는데 저희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와서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의 그 쭈니맨이라는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얘는 원래부터 경제 영재이거나 아니면 주식 천재이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 아들은요, 전교 1등을 해본 적도 없고, 제가 집에서 공부하라고 해본 적도 없고요. 저희 아들은, 한 2학년 때 학원에만 가면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산만해서 ADHD 검사를 계속 권유를 받았었고, 그러니까 본인의 꿈은 개그맨이라고 하는데 참 이게 산만하다고 해야 될지 끼라고 해야 될지 제가 너무너무 저도 난감했었던 이제 그런 너무나 평범한 장난 꾸러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해준 것은 이런 거였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3살 때부터는 제가 운영하는 업장에 아이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어서 거기를 놀이터 삼아 제가 장사하는 거를 늘 함께 있었고요. 5살쯤 되니까 아이가 계속 뭔가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또 그 만화가 유행이었어가지고 그 만화를 보더니만 계속 사달라고 볼 때마다 저를 조르니까 제가 한 3개 정도 사주고 그때는 안 되겠다. 이게 또 은근히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이 로봇을 쭉 세워놓고 아이를 앉혀놓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또봇을 너가 좋아하는 또봇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그 공장에 가면은 또봇을 한가득 쌓아두고 너가 그 언제든지 놀고 싶을 때 장난감으로 놀고 전 세계 너처럼 떼쓰는 아이들한테 팔아가지고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 너도 이렇게 장난감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니? 라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아이에게 소비자의 관점이 아닌 생산자의 관점으로 계속 바꿔주었어요. 근데 이 관점을 계속 바꾸다 보니까 아이가 7살 되니까 이제는 본인이 가지고 놀던 이 미니카 자동차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팔아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생이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언제 엄마 따라서 올 수가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다가 그래 너가 정하고 싶으면 그 너가 왜 그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사업 계획서를 써와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종이와 볼펜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삐뚤삐뚤한 글씨와 그림으로 사업계획서를 썼어요. 미니카는 자기의 인생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물어봤죠. 그러면 너의 자금은 있니? 라고 했는데 세뱃돈, 설날에 받은 세뱃돈이 있고 용돈을 모아두면 한 4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돈으로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미니카 본사에 전화를 해서 그 회사에 찾아가서 이제 도매로 아이가 직접 고르게 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우리 업장으로 받아가지고 책장에 카페 구석에 있던 책장을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진열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판매를 시작했고 지금 한 700만 원 정도를 모았고 그 돈은 또 주식으로 다 투자가 되었고요. 7살 때도 또 딱지에 빠진 거예요. 딱지할 때도 제가 똑같이 또 이야기를 해줬죠. 관점을 또 바꿔줬어요. 너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고문 딱지를 발명해보면 어떻겠니? 그러면서 그때 발명과 특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 아이는 정말 딱지에 대해서 열심히 발명을 했어요. 그리고 12살쯤 되니까 이제 자판기 사업을 갑자기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 위인전을 보다가 그 아주 부자 위인인 분이 어릴 때 자판기 사업을 했었대요. 그래서 본인이 학교에 가도 없어도 알아서 돈 벌어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또 자판기 업체에 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업장 한 구석에 놓고 이 아이가 주말마다 와서 자판기도 닦고 돈도 수거해 가면서 했고요. 여기에 투입된 돈은 한 15만 원 정도였어요. 음료수를 우리가 구매를 하면은 몫이 좋으면 이렇게 자판기를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는 우리 카페 매장에 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틈틈이 해요. 이렇게 포스도 해가지고 손님 맞이도 하고 커피도 팔고 커피 한 잔 팔 때마다 제가 500원씩 주고요. 주변 정리할 때도 500원, 1000원씩 주고 그리고 여름에 되면 수국이 엄청 예뻤다가 수국이 지거든요. 그러면 정말 지저분해요. 그러면 저희 아들이 여름방학 끝날 때쯤 와가지고 수국머리를 하나씩 이제 시든 수국머리 자를 때마다 개당 100원씩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본인이 너무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용돈 번다고 이제 그렇게 해요.
7살부터 지금까지도 발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디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는 항상 변리사한테 전화나 카톡을 보내가지고 특허를 항상 물어보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받아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 쭈니맨이라는 게 갑자기 유명해지면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상표 등록입니다. 해외에서도 연락이 왔기 때문에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상표 등록을 제가 다 해놨어요. 아이 이름으로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너만의 상품을 만들어라 라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작년에 코로나와 함께 아이의 모든 오프라인 사업과 이 모든 수익이 다 없어진 거예요. 우선은 미니카는 제가 가게 문을 임시로 너무 공포 때문에 닫으면서 안 팔렸고요. 자판기도 단체 손님이 안 오기 때문에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서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이가 하는 모든 오프라인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다 없어지면서 아이가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용돈이 필요하니까 엄마 힘들게 집안일을 하지 말고 제가 알바생이 되어서 집안일을 도울 테니까 돈을 좀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엄마 사장님이 되고 아들은 홈 알바생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뭐 설거지 1,000원, 음식물 쓰레기 1,000원, 음식물 쓰레기 많을 때는 협상이 들어와요. 그럼 5,000원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제가 냉장고 정리할 때 정말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이는 아주 재미있게 홈 알바생으로 지금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5월 달부터는 그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 판매를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용돈벌이가 없어서. 근데 사실 저도 오프라인 사업만 하다가 온라인에서 뭔가 해야 되긴 하는데 하다가 저는 아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 스마트 스토어 여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아들 손을 잡고 하나하나 이제 소자본, 그러니까 무자본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5월 달에 했는데 여러 가지 상품을 다 팔아봤거든요. 안 팔려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9월 달에 우연하게 아들이 흑돼지를 먹다가 흑돼지를 팔아보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공장을 수소문했어요. 우리한테 위탁으로 줄 수 있는 업체를 드디어 찾아가지고 계약을 해서 흑돼지를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게 갑자기 추석과 맞물리면서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파워 등급도 달성하고 아이가 용돈을 많이 벌게 되었는데 더 용돈이 필요하다 할 때는 이게 라이브 커머스로 집에서 쇼핑 호스트가 되는 거예요. 쇼호스트가 돼가지고 자기가 흑돼지를 저녁 시간에 먹으면서 1시간 내내 먹으면서 흑돼지 이야기만 하면서 이러면 팔려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구경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진짜 사장님이에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뭐 어린아이가 쇼호스트야?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판매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흑돼지도 뜯고 설명하고 이러면서 용돈이 좀 많이 필요하거나 급하게 필요할 때는 항상 라이브 쇼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10대 N잡러예요. 현재 수익 파이프라인이 정말 다양한데요. 뭐 홈알바, 카페 알바, 그리고 유튜브 쭈니맨도 계속하고 있고요. 주식도 투자를 하고 있고 미니카 판매, 스마트 스토어, 라이브 커머스의 쇼호스트, 이번에 저와 함께 또 책도 출간하면서 저자가 되었고요. 예전에는 방송이나 강연, 또 요즘 예전에 CF 모델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수익 파이프라인이 정말 다양한 때 N잡러예요. 사실 현재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 파이프라인이 많은 걸 보시면은 이 주식은 아이의 다양한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이거든요. 사실 주식 때문에 정말 많은 데서 취재를 오셨다가 아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30군데에서 연락이 와서 책 출간 제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기적같이 저희의 이야기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이가 모은 돈은 6천만 원 정도 모았고요. 13살 작년에 한 3천만 원 정도를 모았었어요. 미니카도 팔고 그동안 계속 수익 파이프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6천만 원이고 아이는 16살 중학교 졸업할 때 1억이 목표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2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돈을 세상에 가지고 나가는 아주 중요한 종잣돈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이게 멋지게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본인이 돈을 조금씩 벌 때마다 세상에다가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흑돼지가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갑자기 너무 기쁘게 된 때는 제주 도내에 있는 보육원 또래 친구들한테 흑돼지를 50만 원 이렇게 선물을 하면서 이 즐거움을 나누기도 했고 유튜브가 갑자기 원래 10,000명이 달성한 거예요. 또 이 너무 감사한 마음에 또 이제 흑돼지, 사랑의 돼지고기를 또 이제 다른 보육원 친구들한테 보내서 이 기쁨을 또 함께 나누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너무 뭐 인터뷰도 그렇고 방송도 요청이 너무 많고 해서 사실 책도 계약을 하면서 이것저것 그 이후에 모았던 돈만 5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는
또 저희 아들이 이건 세상으로 받은 관심은 세상으로 돌려주겠다면서 이거를 또 펀드로 그 돈의 보유건에 있는 또래 친구들한테 펀드로 10명한테 기부를 또 이렇게 해서 아들이 원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살에 경제적 독립을 목표로 정말 열심히 세상 공부, 돈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래요. 어릴 때부터 아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막 하다 보니까 자녀에게 많은 자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아주 어릴 때부터 뭐 돈을 버는 방법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 돈과 세상에 대해서 알려준다면은 우리 아이는 정말 행복한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 돈 공부는요. 아이만 좋은 게 아니고 부모인 저희도 너무너무 좋고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아이가 돈을 벌고 제대로 쓰는 법도 배우고 그 기쁨을 알게 되니까 사춘기도 없이 지나가고 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엄마랑 소통도 더 잘 될 것 같고. 네, 사춘기를 딱히 지금 못 느끼겠어요. 네, 얼마나 의기투합해서 지금 동업자로 얼마나 재밌게 뛰고 네. 있겠어요.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5살 때부터 경제교육을 시키셨다라고 네.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를 때부터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은 아이가 물건을 사달라고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가장 돈 안 들이고 아이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관점 바꿔주기가. 관점 바꿔주기.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뭐 사교육도 사실 안 하고 있고 정말 네. 돈이 드는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돈을 벌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그리고 제가 20살 때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 세상은 너무나 달라서 제가 사실 좀 충격도 많이 받고 쇼킹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재택 후에 늦게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때 그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후회되는 마음을 아이한테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릴 때부터 다 알려줬어요. 네. 세상은 이렇고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럼 자녀 경제 교육에서 가장 이상적이라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법은 부모는 부모의 그 노후를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점점 우리가 그 수명이 길어지잖아요. 사실 저는 지금도 걱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이는 또 그 부모가 탄탄하게 노후 준비하는 이 과정들을 손잡고 함께 다니면서 또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옆에 간접적으로. 현장에서. 네네. 엄마가 뭐 아파트 이사를 가든 뭐 어떤 사업을 하든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면서 현장에서 배운다면은 아이는 나중에 세상에 나아가도 깜짝 놀라지 않고 맞아 그때 엄마가 그랬었지 내가 또 이건 잘 알지 이러면서 누구보다도 좀 사회생활을 멋지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숙제하고 있으라고 집에 두고 가거나 갔다 와서 숙제 검사를 할 텐데 네. 아이 손 붙들고 그렇게 다니셨다는 한 번도 것도 숙제 검사를 놀랍고. 해본 적이 없네요. 선생님이 싫어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학원이나 이런 데를 안 간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네. 이거 한 1, 2학년 때부터 계속 학원에서 쫓겨나서 한 번 제가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런, 우리 이런.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길래 했더니 네. 개그맨이 꿈인 아이다 보니까 앞에서 춤추고 친구들의 관심을 본인이 받으니까 학원 선생님이 수업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수업에 그래서 방해가 됐군요. 엄마들이 전화가 왔어요. 이 학생 안 나오면 안 되냐고. 너무 어머나. 재밌다고 하는데 얘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쫓겨났어요. 너무 상처받으셨겠어요. 상처는 받았는데 저는 좀 정말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진짜 좀 독특하고 특별한가 보다. 그래서 아이한테 다니지 마. 세상에 뭐 그렇게 공부가 중요하다고. 그냥 엄마랑 손잡고 다니면서 엄마가 너의 선생님이 되어주고 너의 꿈을 위해 같이 달려가는 꿈 매니저가 되어줄게 라고 해서 지금까지 쭉 같이 달려오고 있어요. 예, 너무 재밌는 얘기네요. 오히려 힘들 수 있었던 사연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과 재미있는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된 거네요, 오히려. 네. 비즈니스 모의 훈련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비즈니스 모의 훈련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모의 훈련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뭐 20살이나 대학교 네네. 끝나고 25, 6살, 남자들은 27살에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예를 들어 저는 첫 출근을 했을 때 복사해와 이 말에 깜짝 놀라서 복사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다 못해. 스캔, 팩스를 못 보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이 비즈니스 모의 훈련이 어릴 때부터 20년 동안 우리가 데리고 사는 시간 동안에 다 해보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엄마나 아빠 일터에 아이가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면 함께 가는 것이고, 저희가 뭐 어떤 비즈니스 미팅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그 전날 말을 해줘요. 너가 여기 이 미팅에 함께 동행을 할 것이고, 엄마가 이번엔 어떤 문제로 전문가와 이야기를 할 건데 너가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꼭 물어봐 라고 하고, 그 전문가분한테도 우리 아들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저희 아들은 저의 사업 파트너예요. 아들이 궁금한 걸 물어보면은 대답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정말 경청하고 질문을 쉽게 잘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뭐 세무사를 만나던가 뭐 건축사를 만나던가 이런 모든 훈련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가 돼 있어서 지금은 누구를 만나도 그 어른들의 그 말과 단어를 다 이해를 하고 그런 언어를 구사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네. 저는 이게 비즈니스 모의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아, 간접적으로 엄마가 경험하는 것들, 엄마가 세상을 만나는 장면들을 네. 아이와 함께 경험하고 살아가는 머리가 발달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럼요. 대단히 살아가는 지능이 발달하지 않을까. 세상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돌파력도 생기고 네. 그런 정말 좀 독특하죠, 그렇죠? 독특한 교육 방식이죠. 예, 이렇게 용기 내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 세상은 전문가가 살아남기 쉬운 세상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어릴 때부터 많이 교육을 받아와서 네. 한 우물만 팔아라고 하면서 한 가지에 좀 집중해라고 많이 교육을 하게 됐었는데, 어머님은 책에 보니까 엔잡러가 되길 권하시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라고는 하지만 절대 돈 안 드는 것들만 추천을 해요. 네, 네. 저는 사업도 그렇고 아이를 키우면서 돈이 들면 우선은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걸 정말 잘 알기 때문에 네. 돈이 안 드는 선에서 아이가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지원해요. 함께 뭐 손을 잡고 가준다거나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거, 아니면 그 선배님을 찾아가서 지름길을 찾는 것까지 도와주는 거지, 지원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돈을 쓰고 이러진 않고요. 네네. 그 제가 생각하는 요즘 세상에 그 코로나가 오면 제가 더 깜짝 놀랐던 게 오프라인 사업을 제가 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가게 문을 임시로 닫으면서 정말 충격이었고, 저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미리 온라인몰이라던가 그런 쪽에 하셨던 분들은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게임 사업도 오히려.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각자 도생의 시대인 것 같아요. 공부가 정답도 아니고 뭐 전교 1등이 나와서 사회 1등도 아니고, 저는 그런 것들을 제가 어릴 때부터 제 친구들을 보면서 계속 느낀 거예요. 아, 학교 전교 1등이 나와서 사회에서 1등하고 부자 1등이 아니구나. 그럼 세상에 굳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사회에서가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아이에게 너가 주식 투자를 분산 투자한 것처럼 직업도 여러 가지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수익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두면 오프라인 세상이 닫히면 온라인에 있는 수익 파이프라인 돈을 벌 것이고, 여러 가지를 하라고 아이한테 조언을 해주고, 아이가 용돈 벌고자 했을 때 여러 가지 용돈 수익 파이프라인 되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도 하고 네네. 컨텐츠도 생산하고 그러고 있어요. 결국 엔잡러로 네. 꿈도 계속 바뀌는, 꿈도 재밌는. 네. 계속 바뀌어요. 엔잡러로 살아간다라는 이제 재밌는 꿈들도 다양하게 꾸고 이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옛날에는 자식농사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자식농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이 다음에 거두겠다라는 이야기겠죠. 내가 노후에 의지를 좀 하겠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자식 사업이란 말씀을 쓰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어떤 사업보다도 자식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 14년 정도 사업을 네네.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돈을 버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놓고 봤어요. 네. 아들에게 제가 사교육이나 여러 가지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이게 회수가 될까? 내가 만약에 이 아이를 유학을 보냈을 때 몇 억이란 돈이 들잖아요. 회수가 안 돼요. 제가 주변 많은 분들을 다 찾아다녀 물어봤어요.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 투자는 하면 안 되는, 저는 제 생각이에요. 안 되는 투자라고 생각을 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뭐 10억, 20억, 예를 들어 100억을 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억을 모아서 내가 죽기 전에 아이한테 막 주고 싶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아이한테. 근데 뭐 10억을 물려줬어요. 근데 세금이 한 반이 날아가요. 그럼 5억밖에 안 가요, 아이한테. 그래서 제가 정말 주변에 많은 분들, 사장님들이 자식한테 돈을 물려주고, 그리고 사장님들 돈도 많이 버신 분들이 와서 고민거리가 자식 걱정인 거예요.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 왜 걱정하세요? 근데 줘도 걱정이고, 안 줘도 걱정이고. 그래서 제가, 이 돈이라는 거는 이게 정말 아이한테 자산을 물려줄 게 아니고 돈을 버는 방법과 스킬을 우리가 잘 훈련시켜가지고 이 아이가 돈을 벌게 한다면 100% 본인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뭐 돌려받고 이런 생각도 아니고 엄마는 엄마의 노후 준비를 탄탄히 하고 너는 너의 이 자기의 자산 형성을 탄탄히 한다면은 우리는 서로가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가족 모두가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저는 자식 사업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벌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네. 것. 달라고 뭐 이런 용돈조차도 본인이 벌 생각을 하지 달라고 안 해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경제교육을, 자녀 경제교육이라는 테마로 오늘 저자님을 모셨는데, 그렇다기보다 뭔가 아이의 꿈 매니저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이가 뭔가 성장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정말 잘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어떤 아이와의 소통보다도 굉장히 재미있게 즐겁게 아이와 엄마가 같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준이가 유튜브를 했다고 그러는데 유튜브로 제일 먼저 세상에 노출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유튜브 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7년이나 됐더라고요. ADHD 검사 권유까지 받았던 준이군이 그렇게 긴 세월 누군가에게 영상을 만들고 보여주는 일을 했다라는 게 정말 신기한데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유튜버, 뭐 10대 경제 유튜버 쭈니맨 하니까 이제 작년에 만든 영상 그 채널이거든요. 그렇죠. 한순간에 이 아이가 너무 운이 좋아서 됐다라고 해서 막 댓글도 악플이 정말 많이 달렸었어요. 얘 뭐야? 뭐 주식 하나 해? 야, 나도 돈 벌었고 우리 옆집에 뭐 침팬지가 돈을 벌었다고 사람들이. 저 깜짝 놀라요. 침팬지도 키우시나 봐요. 네. 우리 옆집 침팬지도 돈을 벌었는데 뭐 자랑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는 아이가 주식 수익 인증을 했지만 이 유튜브가 아주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8살 때 저희보다 더 먼저 아이들이 빨라요. 네. 유튜브를 접한 아이가 본인이 채널을 만들겠다고 해서 채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 뭔데 했더니 마그네틱 옥수수 TV예요. 마그네틱이 자석이고요. 옥수수가 많잖아요. 알맹이처럼 자석이 붙으라고 구독자들이. 그래서 생각 좋은데요? 좋아요. 그래서 너무 웃겨서 마그네틱 옥수수 TV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 게임도 올려보고 했는데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 어린아이니까. 근데 저도 유튜브를 반대했어요.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접해본 컨텐츠다 보니까 하다가 아이 꿈이 이제 막 개그맨도 하고 싶다. 막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쵸. 제주도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서울에 있는 피디님들이 알아야 아이를 발탁해 주잖아요. 할까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너를 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을까? 우리 돈이 안 들어야 되는 게 포인트니까 했더니 아이가 그럼 엄마 내 마그네틱 TV 올려볼까? 아니야. 그 채널은 이미 망한 것 같아. 이건 아니야. 어떡해. 해서 나왔던 게 아이의 이름을 따서 권준 TV라고 11살 때 TV를 만들고 저희가 진짜 안 해본 게 없어요. 브이로그도 찍고요. 먹방도 찍고 리뷰도 찍고 꽁트도 막 하고요. 네. 여장을 해가지고 가발 쓰고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뭐 트로트도 하고 정말 다양하게 했는데 이게 구독자가 안 늘어난 거예요. 2년 했는데. 또 구독자가 몇 명이었나요? 그때는? 지금까지는 한 900명까지 모았어요. 그래도 사실. 좀 갔네. 근데 이게 그 한 영상 50개에 노력한 거 대비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이가 계속 울더라고요. 네. 해도 안 돼서 브이로그도 안 돼요. 저도 열심히 같이 해서 핸드폰으로 찍고 편집을 밤새 했는데도 안 돼서 내가 야 이게 이렇게 힘든가? 근데 우연하게 150만 유튜버를 우연하게 만났어. 네. 제가 그분한테 그 아들 유튜브를 보여주면서 뭐가 문제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보자마자 이 채널은 잡탕이라는 거예요. 주제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구독자가 뭐를 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다 했더니 제가 그렇구나. 그리고 이름을 그 아이의 본명을 넣지 말아라 해서 그럼 어떻게 할까 막
정말 많은 유튜버들을 찾아다녀서 그분들이 꿀팁은 한 가지 주제로 여러 가지 그 10개 영상을 올려라 네, 해서 집중해라. 나온 게 쭈니맨이 7년 만에 나왔고요. 코로나와 네. 함께 나왔고 저희가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순간에 얘가 뭐 벼락 스타가 된 것처럼 말하지만 진짜 아니에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진짜 너무 고생했겠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좋아요, 구독을 안 눌러주고 하염없이 자기 걸 찍고 일방적으로 네. 세상하고 소통하고자 할 때 그 고생이 네. 말도 못할 것 같거든요. 야, 끈기 있네요. 포기하지 않았던 게 지금의 쭈니가 쭈니를 만들었던 네네. 게 아닌가라는 아. 생각을 해요. 네네. 준비된 사람한테는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펼칠 것들이 생기는 건 것 네. 같네요. 유튜브에서도 그러면 이제는 수익이 조금이라도 생기나요? 네, 수익이 발생해서 또 네네. 기부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유튜브에서도 수익이 발생하고 스마트 스토어 있고 네. 미니카 있고 그다음에 자판기 있었고 네, 자판기는 또 이제 예, 없어졌으니까. 출판사 계약금 있고 네네네, 맞아요. 방송 출연, 인터뷰 비용 네. 조금씩 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수입들의 네. 파이프라인이 생기게 된 거네요. 네. 이게 보통 저희라든가 2030 같은 경우는 이 돈이 생겨도 써야 될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10대는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0대의 재테크는 뭐가 다른가요? 어릴 때부터 아이가 용돈을 벌고 모으고 이제 네. 정말 돈을 안 쓰는데 가만히 봤더니 아이는 소비를 몰라요. 아. 명품도 모르고 자동차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식주를 부모가 해결을 해주기 그쵸. 때문에 아이들이 용돈만 벌고 이게 이 수입 파이프라인만 있다면 100% 그냥 존작돈이 돼요. 시드머니가 되니까 본인도 하고 놀래더라고요. 돈이 계속 불어나는 걸 보고 애가 깜짝 놀란 거예요. 돈이 새질 않고 쌓이는군요. 셀 일이 없죠. 새는 거라고는 지금 세상에 다시 기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작년에가 6학년 때 3천만 원이 지금 6천만 원 됐거든요. 네. 3천만 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아이는 정말 놀라면서 그래서 유튜브에 본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10대 친구들아, 용돈은 받지 말고 나처럼 직접 벌어보면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우리 같이 함께 용돈을 벌고 모으고 하자.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돈 모으기 딱 적합한 시기가 10대다. 맞아요. 10대부터 한다면은 너무 탄탄하고 재테크나 이런 것도 아이들이 되게 똑똑해요. 요즘엔 사실. 네네.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렇죠. 주식도 사실 학교가 있는 동안 폰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장기 투자. 장기 투자할 수밖에 없는 역경이 있고 너무 어리니까 신용 빚을 안 내주니까 대출도 없고요. 레버리지를 쓸 온전히 일이 100% 없고 본인 예, 자본으로. 완전 여러 가지로 여건이 네. 최고인데요. 맞아요. 자, 10대 재테크 추천합니다. 예, 오늘 진짜 많은 삶의 힌트를 얻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면 아이와 같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경제 교육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이랑 아직도 게임하지 말라고 싸우고 숙제 다 했냐고 싸우고 이러고 있는 속상한 어머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사춘기 아들과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나 사이가 좋고 우선은 아이와의 관계가 좋아야 항상 뭐든지 함께 으쌰으쌰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즐겁게. 네. 그러기 때문에 하고 또 아이가 나이가 이렇게 쭉 성장하잖아요. 성장할 때는 저는 그 나이 때 저로 돌아가서 얘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 왜 이렇게 막 게임에 빠지고 이럴까? 저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저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에 돌아가서 그 수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아이를 이해를 하고 아이도 엄마한테 친구처럼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사실 아이를 공부나 대학이 목표가 아니에요. 저희는 아이는 멀리 내다보고 꿈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필요하면 대학교를 갈까 말까 선택을 하는 거지. 그쵸. 대학교를 목표로 같이 달려간다면 대학교에 간 후회가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제 주변에서 보면서 많이 이제 겪고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이제 그 점을 너무 잘 아니까 아이의 꿈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그냥 아이의 손을 잡고 그냥 꿈의 길잡이가 돼주는 거예요. 뭐를 하라고 먼저 하진 않아요. 아이가 너무 하고 싶어 안달이 날 때까지 좀 기다려줘요. 그래서 저한테 엄마 나 이게 너무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럼 엄마가 한번 이렇게 먼저 간 선배를 찾아볼까? 해서 그 분한테 지인 소개를 받아가지고 같이 가서 네가 직접 물어봐.
그러면 물어봐요. 삼촌이 제 나이대라면 저는 뭘 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 그분이 지름길을 또 알려주세요. 네. 이런 것처럼 저는 꿈 매니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감동적입니다. 많은 생각 드실 것 같아요. 그냥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맞는 얘기를 듣기 싫게 하는 게 잔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 손을 붙들고 같이 뛰어주는 부모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동사형 엄마라고 할까? 아이가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조건 공부, 학벌만을 강요하던 시대는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경험을 해야 할지, 예, 부모님들의 변화가 필요한 중요한 현재인 것 같습니다. 만만한 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